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뜰 옷은 다루마의 레골리스 후디입니다. 니트에 후드가 달린 거를 떠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도안은 코스몰로지라는 다루마 컬렉션 2022년 버전의 책에 수록된 도안이고요. 키요미 사치코 버긴이라는 쌍둥이 자매분께서 내신 도안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산 거는 사실 뭐를 떠야겠다라고 산 거는 아니었고, 이거 2020년 버전, 2021년 버전을 제가 다 샀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소장 욕구도 있고 되게 얇고 이렇게 하드커버로 돼 있는 책이어가지고 뭔가 모아보자 해서 계속 사놨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도안을 어떤 실로 뜰 거냐면은 이 도안이 벌키 안으로 뜨는 거예요. 되게 두꺼운 실로 뜨는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그 실 소요량, 미터 수가 길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사이즈 같은 경우는 855m, 두 번째 사이즈도 895m 이래가지고 900m 안쪽으로 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후드에 끈까지 다 달려 있는 건데 그것까지 만들어야 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든다는 거는 굉장히 두꺼운 실을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작이 6mm 바늘로 뜨고 다루마의 긱이라는 실을 쓰는데 이게 50g에 115m래요. 그래서 게이지가 14코 20단. 저는 되게 얇은 바늘 좋아해서 14코는 진짜 떠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을 어떻게 조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만체로피 실? 언스펀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뜰까 했는데 스와치를 내봤는데 너무 느낌이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약간 끈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번에도 핑크색 실을 고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실을 합사를 할 거거든요. 되게 실 두껍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 합사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합사를 할 거고,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콘사는 열매달 이틀 그날의 정원 애쉬핑크 색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파이버테일즈 작가님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거 단독으로 한 줄 잡고 떴던 스웨터, 요크 스웨터인데 그 스웨터 뜰 때 요거를 썼었고 되게 연한 베이비 핑크색에 회색기 한두 방울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색상이었고요. 요거 1합이랑 이사거의 실크 모헤어 62번 색상이에요. 이것도 진짜 뜨개 초창기 잘 할지도 모를 때 막 실 미친 듯이 사 모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비싼 실 막 산다고 이런 것도 막 사고 그랬었는데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기회에 써봐야겠다. 아무래도 실을 두껍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헤어나 아니면은 알파카 같은 공기층 많이 들어간 실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옷이 좀 자칫하면 무거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 실을 골랐고, 마지막으로 제일 메인이죠. 핑크색 실이 있는데 요거는 라비앙 에이미의 메리노 싱글 하이가든이라는 색상이에요. 이거는 100g에 366m여서 핑거링보다는 두껍고 한 스포 두께 정도 되는 실인데, 보시다시피 싱글 플라이여가지고 이 실이 그냥 이렇게 돌돌 말려있기만 한 그런 좀 특이한 실입니다. 그래서 실 굵기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뜨개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창 손염색실에 막 빠졌을 때 그때 구입을 했던 실이에요. 직구를 했었고 이거를 세 타래를 샀었는데 한 타래는 저번에 비니를 제가 한번 떴었어요. 그래서 비니 쓰는데 한 60g 정도를 썼고, 그 비니가 써봤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결국 엄마를 드렸지만 이 색깔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애매하게 실이 남았잖아요. 이게 250g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900m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 모셔두고 있었어요, 이 실을. 그랬는데 마침 딱 레골리스 후디가 900m 안쪽으로 사이즈 2까지는 뜰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진짜 이걸 써야겠다. 안 그러면은 또 평생 이거 못 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합사를 해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잠깐 스와치를 냈는데 아직 이게 안 말랐거든요. 방금 전에 세탁을 해가지고. 색감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색감입니다.
이게 지금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하게 나와가지고 게이지를 재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작이랑 14코나 15코 사이로 나올 것 같아서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재보고 1 사이즈를 뜨던지 2 사이즈를 뜨던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리클라이너를 샀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목 뒤에 근육통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뜨게 하는 자세가 너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리클라이너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시아버님께서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침대나 소파에서 쓰는 테이블인데 요거를 이렇게 놓고 뜨개를 하면 딱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쓰던 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밑에 의자 다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요. 원래는 이게 이쪽으로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걸려서 그냥 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제가 쓰는 트롤리 있잖아요. 지금 이거 되게 지저분한데 이거를 이렇게 왼쪽에다가 놓으면 저의 거실 뜨개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뜨개를 하면 이런 각도가 나오는데 이게 매장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모델을 앉아보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매장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계속 앉아보니까 쿠션의 숨이 좀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되게 푹신하고 뭔가 이렇게 싹 감싸는 그런 아늑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게 배송이 왔는데 생각보다 좀 딱딱하더라고요. 아직 많이 안 앉아서 새 거라서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무거운 몸으로 좀 많이 눌러줘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의자가 있다고 목이 아팠던 게 완전히 다 괜찮아지고 막 멀쩡해지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소파가 없었다 보니까 목을 기대서 뜨개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확실히 편한 것 같고 뜨개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 북유럽 할머니들이 맨날 그 안락 의자에 벽난로 앞에 이렇게 기대서 흔들흔들 하면서 뜨개를 하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테이블을 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여기에 앉아가지고 뜨개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레골리스 지금 이만큼 떴습니다. 어제 뜨개 모임을 갔다 왔어요. 저번 영상 끝부분에 나왔을 텐데 그 세일러 함뜨를 같이 했던 분들이랑 푸어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분들이랑 이 레골리스 함뜨도 이어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만큼 뜬 상태였는데 이제 모임에 가가지고 수다 떨면서 이렇게 많이 떠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또 별실코를 잡았거든요. 이 밑에 단을. 원래 원작에서는 고무단 코를 잡고 거기서부터 그냥 쭉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별실코는 잡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한 이유가 제가 이 실 저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라비앙엠의 손염색 실이 진짜 오래전에 산 거예요. 3년 전?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 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탕 차이는 무조건 날 거기 때문에 있는 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도안에 나와 있는 길이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그거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가지고 일단 고무단은 혹시 모자라면 배색을 해도 되니까 별실코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위로 일단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 뒷판 다 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무단을 그냥 원통으로 떠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았고 이거 말고는 딱히
특별하게 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떠 올라가고 있고, 저는 게이지가 살짝 커가지고 옷이 조금 작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실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고 있습니다. 자로 재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쟀을 때 54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둘레가 108 정도니까 이게, 그리고 빨면은 늘어나요. 아무래도 실이 그 슈퍼워싱이어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거 감안하면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되게 오랜만에 켰는데 지금 이거 뒷판이랑 앞판을 다 완성을 했거든요. 일단 뒷판은 거의 그냥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도안이 딱히 어깨 경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다가 가운데만 딱 넥라인 부분, 후드 들어가는 그 부분만 코막음을 해주고, 양쪽에는 이렇게 스티치 홀더에다가 어깨 부분 나중에 이어줄 거 그 부분만 남겨놓고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완성을 하면 끝이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앞판도 이렇게 떠주는데, 앞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이니까 이렇게 넥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처음에 살짝 헷갈렸던 게, 이게 무늬가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단에서는 그 바늘 비우기 무늬 때문에 두 코씩이, 그러니까 한 무늬당 두 코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계속 세다 보니까 코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잘 맞게 잘 한 건데 이 두 코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코수를 세실 때는 바늘 비우기 들어간 이 코수는 빼고 세야 그 도안에 있는 숫자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넥라인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 예쁜 상태고요. 이렇게 어깨 라인 똑같이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안이 뜰 때 몇 단을 떠라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몇 센치를 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넥라인 딱 만들기 시작할 때도 뒷판에 뜬 만큼의 몇 센치를 빼고 그만큼을 뜨고 이 넥라인을 팔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정확하게 센티미터를 재지를 않았을 경우에 전체 단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텀업이어서 바느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판이 잘못하면은 단수가 달라서 좀 바느질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했는데 단수가 똑같더라고요. 단수를 직접 센 건 아니고 요 구멍의 개수를 셌습니다. 좀 완벽하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좀 미리 생각을 해서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안이 막 엄청 자세하고 디테일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깨 부분을 앞뒤판 합쳐가지고 스트리니드 바인드 오프로 이어준 다음에 소매를 뜨는데, 소매도 바텀업이고 평면으로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뜰 때 좋았던 점이, 물론 모든 바텀업이 그렇겠지만 외출용으로 좋았어요. 이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으니까 무겁지도 않고, 특히 이거 무늬가 정말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냥 무한 메리아스 뜨듯이 이 마커 걸어놓은 데에서 이 무늬를 반복해주면 되는 거고, 한두 번만 떠보면 이 패턴은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 되게 잘 들고 다녔고, 이제 소매도 원통으로 떠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저는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평면으로 밑에서부터 떠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후드 부분을 뜨고 있고요. 이제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를 준 다음에 여기 4단 정도를 더블 리팅으로 떠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목이랑 후드의 경계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면에서도 이렇게 겉뜨기 모양으로 나오고 뒷면에 봐도 겉뜨기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더블 리팅으로 떠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더블 리팅으로 떴던 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과정인데, 도안에서는 이거를 여분의 바늘을 가지고 와서 이 겉뜨기 부분이랑 안뜨기 부분을 나눠요. 그러니까 한쪽 바늘에는 겉뜨기만 쫙 걸어놓고 뒤에 있는 바늘에는 이 안뜨기만 걸어가지고 그거를 합쳐주는 과정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그거를 왜 그렇게 나눠서 합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 나누고 이 상태 그대로 이 두 코를 SSK 하듯이 슬립 슬립 닛 하면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코로 두 코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나누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마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테무에서 마커 만들 재료를 좀 사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색깔이 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후드 떠야 되고 고무단 하나도 안 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다 떠야 되는데 실이 진짜 조금 남았거든요. 모헤어도 이거 하나가 끝이고요. 이상하게 이 모헤어 분명히 제가 5벌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도 4벌밖에 없어요.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실장 어딘가에 구석에 또 짱 박혀 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만큼 남았고, 요 손염색실 이게 이만큼 남아서 후드까지는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무단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도안에 써있는 것보다 실이 넉넉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불안합니다. 그래도 실 부족하면 요 전에 떠났던 모자 있거든요. 이거 풀면 되긴 하는데 이것까지 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후드 지금 이만큼 떴거든요. 후드가 생각보다 되게 길게 떠야 되더라고요. 거의 몸통만큼? 40cm 가까이 떠야 되는데 지금 실이 부족해가지고 멈춘 상태입니다. 이 모헤어가 지금 끝나버렸어요. 이 모헤어를 25g짜리인데 4볼만 산 거죠. 800m는 사실 택도 없는 길이인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5볼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쨌든 모헤어가 부족해가지고 고민이 되는 게, 차라리 이 후드라도 다 끝내고 모헤어가 떨어졌으면은 그냥 고무단은 배색하듯이 다른 색깔의 실로 떠도 되는데 지금 후드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몇 단을 더 떠줘야 되거든요. 지금 후드 여기 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단을 더 떠야 되는데 부족해가지고 제가 요만한 스와치를 찾았거든요. 이게 지금 모헤어랑 이 라비앙엠의 손염색실 그렇게 딱 하나씩 잡고 2합으로 뜬 건데, 이거를 풀어서 그날의 정원까지 합사를 하면은 이제 이 실이 되는 거거든요. 아, 고민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기 한쪽 소매랑 이 옆선 부분 다 이어줬거든요? 한쪽만 이어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게이지가 많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원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팔통이 되게 작게 나온 것 같아요. 도안에서 아몰 부분 나와 있는 것보다 3cm 정도는 작으니까 둘레로 치면은 6cm 정도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살짝 입어봤는데 좀 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가슴 둘레도 되게 작게 나왔고 아직 고무단을 안 달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길이도 되게 짧은 것 같고 이 모자만 거의 센티미터 맞춰가지고 뜨라는 만큼 떠가지고 엄청 커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고무단을 일단 최대한 길게 떠보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소매 고무단 다 떠서 몸통 고무단 시작을 했고요. 제가 계속 소매 고무단 실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원래 뜨던 모헤어랑 다른 실로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쓰다가 남은 모헤어가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도저히 소매 고무단이랑 몸통 고무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벌을 더 살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최대한 있는 실을 소진하는 게 요즘에 목표여가지고 실제로 이 옷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사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헤어가 핑크색이랑 주황색 사이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살구색 같기도 하고 약간 피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런 색상이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었던 이 핑크색 이토 센사이 모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헤어가 이 편물의 색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되게 은은하게 색감이 나타나는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요 소매 부분 고무단을 떠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쯤에서 좀 색이 빠진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못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요? 제 팔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고 도안에서는 덮어씌워 마무리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돗반을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양쪽 다 떴고 밑단에 고무단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뜬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별실을 잡아서 마지막에 고무단을 뜨고 있다 보니까 이 옆에 선을 먼저 이었어요. 평면으로 고무단 뜨면은 별로 안 예쁘거든요. 컨티넨탈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원통으로 고무단 뜨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먼저 이어준 다음에 이렇게 고무단 뜨고 있는데 이 이음새 부분이 사실 완벽하게 예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막바지에 왔잖아요. 이거 고무단 뜨고 마무리만 하면 끝인 거거든요. 근데 이 도안은 후드 스웨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드에 끈을 넣어줘야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사이로 끈을 이렇게 둘러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끈을 아이코드로 직접 140cm를 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도저히 이거 다 떴는데 아이코드를 뜨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운동화 끈이나 일반 끈 있잖아요. 그런 끈을 사가지고 달아야 되나 했었는데 그러면 또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고 완성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이코드 메이커를 샀습니다. 제가 이 레골리스도 함뜨방에서 같이 떴던 건데 그 함뜨방에서 다른 분들이 아이코드 뜨는 그 기계 같은 거를 공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이코드 그냥 직접 뜨지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집에 뭔가 물건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물건을 안 늘리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공구도 참여 안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거를 다 완성해 가니까 내가 끈을 뜨는 데다가 시간을 소비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말고도 뜨고 싶은 작품도 많고 보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코드 메이커를 사자 하고 테무에 들어가 봤더니 9,000원대에 팔더라고요. 그 이렇게 돌려서 쓰는 아이코드 메이커. 근데 그걸 9,000원에 팔길래 샀습니다. 그거를 사고 테무는 13,000원이 넘어야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은 이제 평소에 그냥 장바구니 담아놨던 거, 단추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13,000원을 채웠고 크레딧이 많이 모여 있어서 5,000원이 넘게 있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 진짜 아이코드 메이커를 거의 그러면 4,000원대에 산 거라고 봐도 될 만큼 저렴하게 사서 지금 되게 만족 중인데 물론 가격이 만족스럽다는 거고 물건은 아직 안 왔어요. 어제 주문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거 배송 받으면은 제가 한번 쓰는 거랑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같이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드디어 직구를 했던 아이코드 메이커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택배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아직 안 뜯어봤는데
중국에서 어쨌든 날라온 거잖아요. 근데 뽁뽁이 하나 없이 그냥 요게 봉투에만 담겨져서 와요. 그래서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그 반품 제품 받은 것처럼 이 앞에 테이프도 아예 그냥 막아져 있지도 않고 꼭 누가 뜯었다가 다시 덮어놓은 것처럼. 근데 뭐 워낙에 저렴하게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망가져서 이게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온 건지 의심이 갈 만큼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집게가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찢어져 있네요. 오. 이게 나사가 박혀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걸 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설명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행히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어서 안 쓰는 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연습을 미리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안에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밑으로 실이 나오면 이게 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집은 다음에 뭔가 이 무게를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꽤 무거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늘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일단 바늘의 고리 부분을 열어주고 이렇게 걸려요. 돌아가면.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바늘이랑 세 번째 바늘에다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늘은 건너뛰고 이렇게 세 번째 바늘에 걸어준 다음에 네 번째 바늘도 건너뛰고 다시 첫 번째 바늘 이렇게 걸리면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부러질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걸렸거든요. 이 바늘 사이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일단 다시 풀어볼게요. 다 풀었고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설마 제가 쓰레기를 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실이 걸려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와야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 써주면 여기에 걸려서 이게 다시 그냥 걸린 채로 닫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제대로 걸어주면은 그 뒤로는 그냥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코 아이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추가 꼭 필요해요. 이렇게 잡아서 매달아줘야 이게 밑으로 빠지면서 실이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코 아이코드라 그런지 꽤나 두껍게 나오는 것 같아요, 끈이. 그래서 레골리스 후디에 들어갈 끈은 이렇게 두꺼우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을 한 겹만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워스티드 굵기의 실로 연습을 했던 건데 그거는 좀 두꺼운 느낌이 들어서 라이트 핑거링 굵기인 열메다리틀의 그날의 정원 이 실로 한번 아이코드를 만들어 보고 너무 얇으면 다시 다른 걸 더 합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짠! 다 완성하고 왔습니다.
도안에서 이거를 140cm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0cm 이상 좀 넉넉하게 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손으로 세코 아이코드로 직접 뜬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사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기계가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돌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이 바늘에서 실이 아예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지나갔다? 그러면 이 아이코드 어딘가가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몇 번을 이거를 수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앞에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이거는 이도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간에 어디가 한 군데가 빠졌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요 모양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꽃잎 모양 펼쳐진 것처럼 바늘에 하나씩 코가 걸려 있잖아요. 그 모양을 기억해 놨다가 이제 그 틀린 부분까지 와서 다 풀은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 걸어주고 돌리면은 수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틀린 부분 중간중간에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 장력이 이상한 부분? 그런 부분이 제가 틀려서 풀고 다시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정도는 티 안 나고 어차피 후드 속에 숨겨질 부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얇은 실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늘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 탄성 때문에 이게 혼자 닫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닫히면서 이 실이 안 걸리고 넘어가서 코가 빠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실 거는 부분에다 걸고 해도 원래는 돼야 되지만 이게 실이 좀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실을 쓰실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잡고 한 번 더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죠. 그 와인더 쓸 때처럼 실 장력을 좀 팽팽하게 해주려고 손에다가 한번 걸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계를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손을 걸어주고 돌리면은 이 바늘이 이렇게 실에서 빠지면서 튕겨도 여기에 바로 걸려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한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돌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왼쪽 손가락 넣어가지고 최대한 실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준 다음에 돌리면은 훨씬 그 코가 빠지는 게 덜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완성을 잘 했고 이제 이거를 자르고 이렇게 돌리면은 다 빠지거든요, 바늘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빼서 보시면은 마무리가 덜 돼 있어요. 코가 살아있는 상태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늘에 끼워가지고 여기 한번 둘러주면은 끝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막 돌릴 수가 없는 게 좀 신경을 쓰면서 돌려야 되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걸 손으로 뜨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라이트 핑거링 굵기인데도 네코 아이코드가 두껍게 나와가지고 막 엄청 얇은 아이코드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샀다. 저는 만족스럽게 앞으로도 잘 쓸 것 같습니다. 저는